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 고조에 따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면서 그들에게 분열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whether it comes from Putin or from Kim Jong-un, 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Escalation of those kinds of threats or speculation, I don't think help the situation. 골드버그 대사는 이어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을 언급하면서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긴장을 늦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tended deterrence means the protection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in all areas, including nuclear. We have this ironclad commitment. Nobody should have any doubt about that.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핵실험은 무책임하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he exact day I can't predict, but every indication is that that is the direction in which the DPRK and Kim Jong-un is headed. I have to say that such a step it would be further evidence of irresponsibility and of engaging in threats and provocations that only heighten tensions in the region. 한일 협력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중재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은 역사적 우려와 동시에 협력에 대한 시급성도 이해하고 있다면서 안보와 같은 시급한 사안에 관해서는 3국이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제재 회피 노력을 막지 못하는 등 한 일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적들도 자유와 법치가 다스리는 현대 세계 질서를 바꾸기 위해 똑같이 의지를 발휘하고 있고 그들에게 답하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며 그들이 분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고조 행위는 세계의 이목을 끌기 위한 존재감 과시와 또 미한일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북한 문제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등 국제 규범 강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인은 미국의 도발 때문이라고 한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허튼 소리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7일 콘돌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진행한 미국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 대담 행사에 참석해 최근 북한에 잇따른 도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미국의 역대 정부 모두의 도전이었고 몇 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도발을 감행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과시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from the leadership's perspective in North Korea, part of what we're seeing is doesn't like to be ignored. Yeah. And so when the world is focused elsewhere, this is a reminder that we're still here, we're still a problem, you have to deal with it. 블링컨 장관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몇 년 동안 중단했던 미한일 훈련을 다시 시작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공격도 방어하고 억제하기 위해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Kim Jong-un saw that and didn't like it, and it's a response to that. We've taken a variety of actions, including at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strengthening even more our defense and deterrence.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문제로 더 광범위한 확산 우려에 반영된다고 지적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등 국제 규범 강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 other kinds of aggravation and provocation that we're seeing are condemnable, and the specific ballistic missile launches are in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활동들은 결의 위반을 넘어 영내 그리고 더 넓게는 세계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외교적 관여를 지속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소환을 주고받은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즉답 대신 최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관련해 잘못된 주장을 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당시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도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의 발단이었다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면서 그것은 허튼 소리이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이달 말 군용기 250여 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미 공군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국 상공에서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하기로 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F-35A를 포함한 140여 대가 또 미국에서는 F-35B 등 100여 대가 참가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 2017년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이후 최대 규모로 실시되며 유사시 북한의 핵심 표적들을 타격하는 작전 계획을 연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차원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 내 군사력 증강 여론이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방위 예산을 국가 총생산의 2%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미국 역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일 관계 전문가인 타츠미 유키 스팀슨 센터 일본 국장은 17일 VOA에 북한 미사일 도발은 과거부터 일본의 우려였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일본 국민들에게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공격적인 중국의 행태가 결합돼 증폭되면서 군사 역량을 재건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Last couple of the series of missile tests really gave the Japanese side a even like more heightened level of concern because more recent tests really indicate that those missiles have been increasing in its accuracy and also their delivery capability, and it's even more amplified now with the much more aggressive China. 앞서 일본 방위성은 내년 4월 시작하는 2023 회계연도에 약 5조 6천억 엔, 미화 약 377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현재 일본 국내 총생산 GDP의 1% 수준인데 집권 자민당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향후 5년간 방위 예산을 GDP의 2%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NHK는 이달 초 실시한 방위비 증액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찬성 55%, 반대 29%로 찬성이 훨씬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쇼프 사사카와 평화재단 국장은 일본 여론의 이 같은 변화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타이완 위협 등과 같은 지정학적 정세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방위비 증강을 바라는 일본 내 기류는 미국의 바람과도 일치한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ight now is encouraging Japan to spend more. We see it as doing it in a collaborative way. It's the more that Japan invests on this front and its capabilities, that enhances the alliance capabilities more generally. So. 일본 전문가인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한국 등 일각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강은 자국 방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겁니다. When Korea spends much more of its GDP on defense than Japan does, would we call that South Korea is militarizing? No, they're doing what they need to do to defend South Korea against a real and serious threat. And that's what the Japanese are doing. It's not militarizing. 스팀슨 센터의 타츠미 국장도 미국 역시 물밑에서는 일본의 방위비 증강은 현실적 우려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이를 정치 문제화하지 말라고 한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기관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8일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로켓 산업부를 비롯해 합장강 무역회사와 로은산 무역회사, 운천 무역회사, 승리산 무역회사 등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 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이 지난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매우 높은 빈도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행동들은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폭거라고 비판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추가 대북 제재는 지난 4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120명과 기관 134개로 늘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2월 외부 영상물 시청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사랑의 불시착과 오징어 게임 등과 같은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는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통일미디어가 18일 서울에서 주최한 2022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이용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세미나에서 이상용 데일리 NK 공동대표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제정 이후 처벌 사례를 듣거나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북한 주민 조사 대상자의 8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런데도 한국 및 외국의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6%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토론에 참여한 백지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북한 기술인권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외부 정보의 경로를 다양화하면서 위험성을 줄이는 전략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틴 윌리엄스 놀스코리아 테크 대표는 라디오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이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생활 정보를 제공한 미디어가 라디오라면서 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